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투표가 이 시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번 선거 구청장 1명을 뽑는 선거입니다만 승패에 따라서는 여야 지도부의 이 명운까지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경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김태호를 꼭 뽑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호 2번 김태호에게 여러분의 표를 모아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굉장히 그 일꾼론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제가 직접 다니면서 몸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충분히 승부가 될 만하다.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조금 지는 게 목표인 것 같고, 근데 저희 민주당은 크게 이기는 게 목표이죠. 예. 국민의힘은 좀 전의를 좀 상실한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민주당은 이겨도 크게 이기는 게 목표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해볼만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싱크로 들으신 것처럼 여야 모두 승리를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봤다면서도 지난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일꾼론, 후보 일꾼론, 여당의 일꾼인 이 김태우 후보에 대한 지역 주민 호응도가 높다면서 승부가 될 만하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오만과 독선 또 무능에 대한 현장 분노가 고조돼 있다. 두 자릿수 격차까지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득표율 격차에 따라서 양당의 내년 총선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질 걸로 보이죠. 이 선거 결과는 대략 오후 10시 반쯤에 윤곽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시 반쯤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근데 표심을 두고는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신면 기사 함께 보시죠. 자, 오늘 강서 보궐선거 여당은 국민의힘에서는 5%포인트 내 박빙을 예상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15%포인트 이상 압승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전망이 조금 다른 걸까요? 기본적으로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왜냐하면 강서구, 서울의 여러 개의 구 중에 하나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뭐 강서구에 사는 지역 주민조차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10명이면 지금 5명 정도도 투표 안 할 걸로 보이잖아요. 예. 50%는 물론 안 되고 뭐 40%까지 육박할지 뭐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투표율이 워낙 낮고 투표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야 각자의 주장만 있습니다. 뭐 강서구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권자다 이런 것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여야의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이게 승리를 해서 뭐 크게 얻는 건 없지만 지면은 패배를 하면 이게 또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지금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충격이 가장 적은 경우 5%포인트의 진땀승인데요. 이 김태훈 후보가 지난 2022년 지선 때도 2.6%포인트 차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2.6%포인트로 그때는 이겼는데. 네, 만약에 5%포인트 차로 갈리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 대비 더 신승했다 이렇게 자평을 내릴 수가 있고 총력을 기울였던 김기현 지도부도 더 힘을 받는 등 탄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로 여당이 압도적으로 패배를 하게 된다면 김기현 책임론 불가피해지는 상황이죠. 예. 이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까지도 직결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 강서가 되게 이 표심에 대한 선거 결과가 서울 서대문구 같은 다른 지역 선거 결과랑 대충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서 결과에 따라서 다른 수도권 민심은 어떠느냐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 민주당이 만약에 패배를 할 경우에 내년 지선과 보궐, 그러니까
지난 대선과 지선 또 보궐까지 3연패를 이루게 되는 거라서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에 큰 흠집이 또 불가피해지고 조기 이재명 대표 퇴진론까지 급속도로 부각될 가능성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이 영장 기각 이후에 지금은 이제 침묵 모드로 돌아선 비명계의 입김이 다시 거세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당 지도부나 이 정당 입장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당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선거가 앞으로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어느 이제 득표차로 갈려지느냐, 이제 그게 주요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이번 선거를 양쪽 정당이 다 그 전국 정당, 그러니까 전국 선거처럼 치렀거든요. 예. 당원들이 전부 올라왔어요. 예. 거의 대부분 막 이 강서에. 민주당은 한 50여 명 현직 의원도 갔었어요. 예, 뭐 국민의힘도 뭐 거의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뭐냐면 이 선거에 바라보는 분들이 그 오신 분들, 그 다음에 또 바라보고 있는 당원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이 선거를 패배하거나 이기거나가 자기 선거처럼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결과도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인 그 느낌으로 이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볼 때는 파장이 그 세지 않을까. 예, 그렇게 예측을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죠. 당 지도부가 발을 너무 많이 담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뭐 선거구가 하나인 선거가 대선하고 이 여기인데 이 선거가 애초에 이제 대선급으로 갈 이유는 없었거든요. 사실 이제 구청장 선거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4개 이익이 되는 선거 투표를 많이 합니다. 구청장 선거는. 그러나 선거에 또 대체로 보면 좋아서 찍거나 상대가 싫어서 찍거나 내한테 이익이 돼서 찍거나. 그런데 이 선거는 구청장 선거처럼 가는 게 아니라 전국 선거로 가는 바람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찍거나 아니면 상대가 당선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투표한다, 이런 이제 성격을 띠고 있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좀 지금까지에서 보면 대통령의 어쨌든 통치 리더십과 여야의 정치적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판 선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예측하듯이 한 자릿수로 어떤 결정이 나느냐 아니면 두 자릿수로 누군가 패배나 승리할 거냐에 따라서 상당한 여야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바로 문제 제기가 올 것 같고요. 야당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들어와서 여야 모두에게 서로 어떤 성찰과 반성의 어떤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다만 누가 승리하더라도 승자의 즉 어떤 승자의 오만, 이런 거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이제 그 혁신을 좋아하는데 그런 계기로 삼지 않고 오만에 빠지면 어떤 좀 더 다른 심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자, 짧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구청장 하나 뽑는 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이 싫어서 아니면 윤석열이 싫어서 에이 나 이쪽에 투표할 거야, 이런 표심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 프레임이죠. 잘 아시다시피 강서구청장 뽑는 겁니다. 서울에 20개가 넘는 구가 있잖아요. 그중에 한 공무원 뽑는 거예요. 선출직 공무원. 근데 그거를 민주당에서 초반부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몰아갔잖아요. 예. 민주당식 프레임이라니까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일꾼을 뽑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자꾸 무슨 전국 선거화 하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높잖아요. 각종 그 모든 여론조사에서 아마 그거를 표심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아마 그걸 이제 강서 구민들이 정말 강서구청장 뽑는 것이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뭐 이 부분을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지원 유세를 했다가 웬 욕설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경찰청 차장 시절 1년 전보다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정말로 하고 자빠졌죠? 자, 물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뭐뭐 하고 자빠졌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서 한 건 맞습니다만 본인은 마이크 들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저게 이제 그 밑에서 유세를 트럭과 이제 밑에 지지자들이 서 있는 거리가 다른 이제 무대에서 연설할 때보다 꽤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 바로 앞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바로 그 연설 도중에도 들리기 때문에 이제 뭐 연설 발언을 틀리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도 마이크 타고 들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 민주당 진교훈 후보를 겨냥해서 민생 치안이 그 사람에게 유일한 장점인데 경찰청 차장을 하는 동안 그 범죄 해결 건수가 지금 1년 전보다 70% 강력 범죄가 오히려 더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밑에 있던 시민 가운데 한 명이 뭐 욕설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안철수 의원이 그 욕설을 그대로 받아서 정말 그렇게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웃으면서 웃음으로 해명을 이제 그러니까 웃음으로 더 승화를 시킨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이성을 잃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예. 당시 당시 상황과 뭐 문맥,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왜곡하려는 프레임을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뭐 욕설은 뭐 그냥 작은 논란인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그 이번 이 정권을 만들어낸 사실상 뭐 공신 아니면 지분이 있다 이 정도까지 평가 1년 6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단일화의 주역이었어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 안철수 의원 어디 있지? 지금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용산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갈등 과정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한 배제 분위기가 여전하거든요. 지금 당내에서 아마 저는 그 여파로 보이고요. 뭐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가 그 여당에 좀 힘들어지니까 안철수 의원을 다시 불렀지만 뭐 안철수 의원이 뭐 정말 흥이 신이 나서 저 선거를 지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예.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지지자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지지자들도 아마 그 지금 이런데 약간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좀 힘겹게 지금 그 선거를 치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일꾼론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투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결과 나온 다음에 그때 분석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